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전직 고위 관료들, 주로 정보, 안보, 외교 등의 수장들인데 이들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묵적인 계획이 아니고 샌더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사항입니다. 이 발언 직후에 곧 뜨거운 찬반에 대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비판적인 의견을 보면은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또 반론 제기를 침묵시키려는 전략이다. 닉슨이 만들었던 애니미 리스트와 같은 것이다. 등등의 강력한 비판 의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성의 의견도 있습니다. 전직 관료들이 현직 대통령을 보고 반역죄에 해당한다라고 비난한 적은 없었다. 이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퇴직 후에 여전히 그 후광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온갖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당연히 그들의 비밀 인가권은 박탈당해야 한다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 안보 측과의 앙숙 관계는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가 딥스테이트, 정보기관 내 반 트럼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번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직 정보수장들에게 뭔가 트럼프가 보복을 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전직 정보 관리들에 대한 보복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해당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이 밝힌 비밀 인가 취급권 박탈 대상자의 명단입니다. 전 CIA 국장인 존 브래넌, 또 전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 전 CIA 국장인 마이클 하이든, 전 화이트하우스의 안보보좌관인 수잔 라이스, 전 DNI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 전 FBI 부국장인 앤드루 맥커비 등 6명입니다. 이들의 성격을 보면은 모두 트럼프에게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가장 중요한 정보 안보의 수장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인 배경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정권에서 일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 공화당 양쪽 정부에서 모두 일한 경력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비밀 인가 취급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샌더스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은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비밀 취급 인가자들의 이와 같은 근거 없는 비판은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 샌더스 대변인이 어제 이 부분에서 미리 써온 원고를 기자 브리핑 중에서 읽었습니다. 그녀가 무척 신중하고 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 발언은 다소 준비가 덜 되고 즉흥적이었다는 언론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랜 폴 상원의원, 켄터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와 만남 직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랜 폴이 후에 트윗을 통해서 존 브래넌 등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전직 관료들이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연설을 하고 텔레비전 출연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박탈해라.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습니다. 그런데 이 6명 중에 이미 2명,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같은 사람은 비밀 취급 인가권이 이미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화이트하우스에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들이 security clearance를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뭐 큰 탈은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존 브래넌 전 국장은 교수를 하고 있고 NBC 방송에서 안보와 관련한 해설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커미션 국장은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클래퍼 전 국장은 연구기관의 상담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밀 취급 인가가
활동에 별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마이클 하이든 전 CIA 국장 같은 사람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쓰고 말하고 하는 것은 비밀 취급 인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이제 와서 화이트하우스에 비밀 정보 보고를 하러 들어갈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보통 전직 정보 관료들의 비밀 인가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주로 그 전직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정보,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현직 간부에게 전수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자는 전직 관료가 아니라 현직 관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인 Security Clearance의 보유자가 410만 명이나 됩니다. Top Secret Clearance가 1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괜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전직 관료들의 언행이 전례가 없는 일이고 너무 심하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은 트럼프가 푸틴과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그의 발언은 반역죄에 해당한다,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전직 정보 관리들은 대부분 퇴역 시에 발언을 삼가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안보 정보 관리들의 반항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FBI 국장인 코미는 그가 쓴 책에서 트럼프가 라이어다라고 비난했고 클래퍼 전 국장은 아마 러시아가 뭔가 트럼프에게 치욕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FBI 고위 관리를 역임했고 하원에서 정보위원장을 역임했던 마이크 라저스 미시간 공화당 의원이었었는데 트럼프의 위협도 걱정거리지만 동시에 전직 정보 관리들의 전례 없는 트럼프 공개 비난도 걱정거리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미 파면이 된 마이클 플린 전 화이트하우스의 안보수석, 트럼프의 측근이죠. 이 사람도 현직에 있을 때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를 신랄하게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은 새 정권은 전직 정보 안보 관리들의 의견을 또 발언을 대체로 배제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지 테넛 전 CIA 국장이라든가 폴 월포비츠 국방부 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화이트하우스의 룰은 비밀 취급 인가의 박탈은 큰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직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지금처럼 박탈하겠다라고 화이트하우스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트럼프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는 닉슨 시절에는 enemy list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7월 24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그리스 아테네 외곽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60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생후 6개월 영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부상자 가운데 11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늦게 아테네 동해안 휴양지 마티에서 시작됐으며 거의 하루가 지난 현재 일부 지역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명의 주민들이 해안으로 대피했다가 해안경비대와 인근을 지나던 배에 의해 구조됐다고 해안경비대 측은 덧붙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남서부 지역의 기온이 내일까지 120도에 이를 것이라며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중부 도시들은 어제 잇따라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와코의 기온이 115도에 달해 1969년 8월 11일에 기록했던 종전 최고 기온 112도를 넘어섰습니다. 피닉스는 117도를 기록했고 또 어스틴의 캠프 메이브리도 110도의 기온으로 종전 기록을 깼습니다. 기상청은 애리조나주 남부 지역 기온이 내일까지 112도에서 119도에 달할 것이라며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보기관 수장 6명에 대해 비밀정보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존 브래넌 전 CIA 국장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제임스 클래퍼 전 D&I 국장,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등 6명의 비밀정보 접근권 박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랜폴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래넌 전 국장의 비밀정보 사용권을 취소하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공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시리아의 반군 측 민간 구조대인 시리아 민방위 하얀 헬멧 대원들과 그 가족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하얀 헬멧 구조 작전은 이들의 제3국행을 예상하고 이뤄졌다며 프랑스도 시리아 민방위 대원들과 그 가족을 수용하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남서부에서 궁지에 몰린 시리아 민방위 대원과 가족들의 해외 탈출을 도왔습니다. 탈출한 인원 중 422명이 요르단에 입국했으며 요르단 정부는 이들에게 최장 3개월간 체류를 허락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어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찰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이같이 판단했으며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을 실행하는 첫 번째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KKK단이 뿌린 전단지가 틴리팍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와인나이트, 백기사라고 밝힌 이 인종 혐오 그룹은 플라스틱 백으로 이 전단지를 포장한 후 인근 지역에 뿌렸습니다. 전단지 내용은 백인들의 자존심이 인종 혐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로 되어 있고 이 단체 가입을 위한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 항의하는 시위가 다음 주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하이웨이에서 벌어집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폭력범죄와 실업, 빈곤 등에 항의하면서 고속도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오는 8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벨몬트와 레이크쇼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발해 리글리 필드까지 행진합니다. 시카고 지역의 탈겟 18개 점포가 새로 디자인된 스토어를 선보이게 됩니다. 탈겟은 온라인 고객 이외에 스토어 쇼핑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탈겟은 전국 1,835개 점포 중 1,000개를 2020년까지 새로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6도.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7도, 밤 최저 69도.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낮 기온이 7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1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1도입니다.